제가 42살이 되도록 이런 일은 처음이었습니다. 평생 살면서 가장 믿었던 친구가 저를 속이고 있었다니. 우리 나이에 이런 막장 드라마 같은 일이 진짜로 벌어질 줄 몰랐어요. 바로 치매에 걸린 어머니가 마지막 정신으로 폭로한 45년간 숨겨온 비밀 이야기입니다. 그 충격적인 이야기를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42세 정민아라고 합니다. 강남에서 학원을 운영하는 평범한 사업가예요. 그런데 지난달 제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바로 저희 어머니 윤혜숙이 치매 진단을 받은 날부터 말이죠. 평생 살면서 이렇게 충격적인 진실을 알게 될 줄 몰랐어요.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올해 70세로 정정하고 건강하신 분이었어요. 3남매 중 둘째인 저와 막내 남동생 성호를 혼자 키우신 분이죠. 아버지는 제가 5살 때 교통사고로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어머니는 평생 혼자서 저희를 키우셨어요. 정말 고생 많이 하신 분이에요. 그런 어머니가 몇 달 전부터 가끔씩 이상한 말씀을 하기 시작하셨어요. 미나야, 지연이는 어디 갔니? 누구세요? 지연이가? 내 언니 지연이 말이야. 저는 당황했어요. 저는 3남매 중 맏딸인데 언니가 어디 있어요? 엄마, 무슨 말씀이세요? 저 맏딸이잖아요. 아니야, 지연이가 맏딸이야. 어머니는 자꾸 없는 딸 이야기를 하셨어요. 처음에는 나이 드셔서 그런가 보다 했어요. 하지만 점점 심해지시더라고요. 그래서 병원에 모시고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어요. 치매 초기 증상입니다. 하지만 아직 많은 기억은 또렷하실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우리 나이에 부모님 치매라니 정말 받아들이기 힘든 현실이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동생 성호의 반응이었어요. 누나, 이제 엄마 재산 정리 미리 해야 하는 거 아냐? 성호야, 엄마 아직 멀쩡하시잖아. 그래도 치매라고 하니까 나중에 문제되기 전에. 성호는 어머니 병보다 재산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그런 성호의 모습이 정말 실망스러웠어요. 한편 저에게는 서지연이라는 절친이 있었어요. 저보다 3살 많은 45세로 20년째 친하게 지내는 정말 소중한 친구였죠. 지연이는 항상 저를 챙겨주고 힘들 때마다 위로해줬어요. 미나야, 어머니 치매라니 정말 힘들겠다. 응, 지연아, 정말 막막해. 괜찮아. 내가 도와줄게. 어머니 모시는 일도 함께 하자. 지연이는 정말 친언니보다도 더 잘해줬어요. 그런데 어머니는 지연이를 볼 때마다 이상한 반응을 보이셨어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넌 내가 그러다가 말을 흐리시곤 했어요. 처음에는 치매 때문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유독 지연이에게만 그런 반응을 보이시는 게 이상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가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새벽 3시에 성우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누나, 빨리 병원 와. 엄마가 쓰러지셨어. 저는 급히 병원으로 갔어요. 응급실에서 나온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뇌출혈입니다. 상태가 좋지 않아요. 마음의 준비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눈앞이 깜깜해졌어. 어머니가 이렇게 갑자기 위험해지다니. 중환자실에 계신 어머니를 보니 눈물이 쏟아졌어요. 엄마, 깨어나세요.
미나가 왔어요. 하지만 어머니는 의식이 없으셨어요. 일주일 동안 깨어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8일째 되던 날 기적같이 깨어나셨어요. 미나야, 엄마, 정말 다행이에요. 하지만 어머니의 상태는 더 안 좋아지셨어요. 말도 잘 안 나오시고 기억도 더 많이 잃으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지연이가 병문안을 왔을 때 어머니가 갑자기 또렷하게 말씀하셨어요. 지연아, 미안하다. 어머니, 왜 미안하세요? 내가 너를 버렸으니까. 그 말에 병실이 조용해졌어요. 엄마,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당황했어요. 그런데 어머니는 계속 말씀하셨어요. 지연이는 내 첫째 딸이야. 45년 전에 낳았어. 그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지연이가 제 언니라고? 45년 전에 낳은 첫째 딸이라고? 엄마, 정신 좀 차리세요. 지연이는 제 친구예요. 하지만 어머니는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아니야. 지연이는 내 언니야. 그때 지연이가 조용히 말했어요. 미나야, 사실은, 뭐가 사실은? 어머니 말씀이 맞아. 그 말에 저는 더욱 당황했어요. 지연아, 너도 무슨 소리야? 미나야, 미안해. 20년 동안 속였어. 지연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나 정말 너의 언니야. 그 순간 온몸에 전율이 일었어요. 20년 동안 가장 친한 친구로 지낸 사람이 사실은 제 친언니라니. 그럼 왜 지금까지 모르게 했어? 어머니가 나를 입양 보내셨거든. 지연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나는 태어나자마자 다른 가정으로 보내졌어. 어머니는 나를 키울 수 없었나 봐. 그런데 어떻게 우리 가족인 걸 알았어? 18살 때 입양 기록을 통해서 알게 됐어. 그래서 너희를 찾았는데 어머니는 날 모른 척 했어. 그때 어머니가 힘겹게 말씀하셨어요. 미안하다. 지연아. 그때 어쩔 수 없었어. 어머니, 왜 어쩔 수 없었던 거예요? 지연이가 물었어요. 내가 너무 어렸고 아버지도 없었고 어머니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그래서 입양을 그 이야기를 들으니 충격이 더 컸어요. 어머니가 저를 낳기 전에 이미 딸이 하나 있었고 그 딸을 입양 보내셨다니. 그럼 지연아, 너는 언제부터 우리가 가족인 걸 알았어? 20년 전부터. 20년 전부터라고? 그럼 나랑 친해진 것도 맞아. 일부러 접근했어. 지연이의 고백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처음에는 복수하려고 했어. 나를 버린 어머니와 그 가족들에게 복수라고? 그런데 너를 만나보니 너무 착하고 순수했어. 그래서 복수 대신 지켜보기로 했어. 지연이가 눈물을 흘렸어요. 20년 동안 너의 곁에서 지켜봤어. 진짜 언니처럼. 그 말을 듣고 복잡한 마음이 들었어요. 한편으로는 20년 동안 속았다는 배신감이 들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동안 지연이가 저를 얼마나 아꼈는지 알 수 있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성호가 병실로 들어왔어요. 누나, 뭔 소리야? 지연이가 우리 언니라고? 성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그럼 이제 유산 상속은 어떻게 되는 거야? 성호의 첫 마디가 돈 이야기였어요. 성호야, 지금 그런 게 중요해? 당연히 중요하지. 갑자기 언니가 하나 더 생겼는데 성호의 말에 지연이가 화를 냈어요. 너는 어머니가 이렇게 위험한 상황인데
돈 생각만 하는 거야? 당연하지. 어머니 치매인데 재산 정리 안 하면 나중에 큰일 나. 성호는 정말 파렴치했어요. 그리고 지연아, 너 혹시 어머니 재산 노리고 나타난 거 아니야? 뭐라고? 지연이가 분노했어요. 나는 20년 동안 단 한 번도 어머니께 돈 달라고 한 적 없어. 오히려 미나 도와줬어. 그때 어머니가 갑자기 크게 소리쳤어요. 성호야, 그만해. 순간 병실이 조용해졌어요. 어머니가 이렇게 큰 소리를 내신 건 처음이었거든요. 너는 내가 키운 자식이 맞니?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실망이 가득했어요. 어머니가 이렇게 아픈데 돈 이야기만 하니? 성호가 당황했어요. 엄마, 그게 아니라 지연이는 20년 동안 미나를 도와줬어. 너는 뭘 했니? 어머니의 말에 성호가 할 말이 없었어요. 사실 성호는 그동안 어머니께 용돈만 받으면서 제대로 효도한 적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내 유산은 지연이에게도 줄 거야. 뭐라고요? 성호가 깜짝 놀랐어요. 지연이는 내 딸이야. 당연히 받을 권리가 있어. 그 말에 성호의 얼굴이 새빨개졌어요. 그럼 제가 받을 몫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게 뭐 어때서? 어머니가 화를 내셨어요. 네가 그동안 뭘 했는데 유산을 받겠다고 해? 성호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 날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성호가 몰래 변호사를 만나서 어머니의 치매 진단서를 가지고 유언장 무효화를 시도한 거예요. 치매 환자가 작성한 유언장은 법적 효력이 없다면서 말이죠. 그 사실을 알고 정말 분노했어요. 성호야, 너 정말 이럴 거야? 누나, 이건 합법적인 절차야. 어머니가 아직 살아계신데 벌써 유산 다툼이야? 어차피 치매니까 빨리 정리하는 게 좋아. 성호의 말에 지연이가 끼어들었어요. 성호야, 너는 정말 인간이 아니야. 뭐라고? 너는 누구야? 갑자기 나타나서 우리 가족 일에 왜 끼어들어? 나도 이 집 딸이야. 어머니가 인정하셨잖아. 그때 병실에서 간병하던 제가 소리를 질렀어요. 둘 다 조용히 해. 어머니가 들으면 어떻게 해.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어머니가 깨어나셔서 모든 걸 들으셨거든요. 성호야, 정말 실망이다.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어요. 나를 그렇게 생각하니? 성호가 당황해서 변명했어요. 엄마, 그게 아니라, 됐다. 이제 알겠다. 어머니가 고개를 돌리셨어요. 그 후 며칠 동안 어머니는 성호와 말씀을 안 하셨어요. 대신 지연이와 저에게만 이야기하셨어요. 지연아, 미안하다. 45년 동안 괜찮아요, 어머니. 이제 알게 됐으니까요. 미나도 미안해. 언니가 있다는 걸 숨겨서. 엄마, 괜찮아요. 이제 진짜 언니가 생겨서 오히려 좋아요. 사실 저는 정말 기뻤어요. 20년 동안 가장 좋아했던 친구가 친언니라니. 이런 기적 같은 일이 있을까 싶었거든요. 그런데 성호는 계속 유산 문제로 시비를 걸었어요. 변호사까지 데려와서 어머니께 압력을 넣었어요. 어머니, 치매 환자는 재산 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 그 말에 어머니가 분노하셨어요. 누가 치매래? 나 아직 멀쩡해. 하지만 의학적으로. 닥쳐. 어머니가 큰 소리로 소리치셨어요. 내 재산을 내가 어떻게 하든 내 맘이야. 그런데 바로 그때 어머니가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너무 흥분하신 탓에 뇌압이 올라간 거였어요. 의사가 응급수술을 했지만 상태가 더 악화됐어요.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으셨습니다. 의사의 말에 저와 지연이는 울었어요. 하지만 성호는 여전히 유산 이야기만 했어요. 그럼 더 빨리 정리해야지. 그 모습을 본 어머니가 마지막 힘을 다해 말씀하셨어요. 성호야, 너는 유산 못 받아. 뭐라고요? 네가 이런 식으로 구니까 한 푼도 안 줘. 엄마, 농담이시죠? 농담이 아니야. 내 전 재산은 미나와 지연이가 반반씩. 성호가 완전히 패닉이 됐어요. 안 돼요. 저도 아들인데. 아들. 맞니? 어머니 아픈데 돈만 생각하는 게 아들이니? 어머니의 말에 성호가 할 말이 없었어요. 그리고 사흘 후 어머니는 조용히 돌아가셨어요. 마지막까지 저와 지연이의 손을 꽉 잡고 계셨어요. 지연아, 용서해다오. 미나야, 언니랑 잘 지내. 이게 어머니의 마지막 말씀이었어요. 장례식 날, 성호는 끝까지 반항했어요. 유언장 무효 소송을 걸겠다. 하지만 어머니가 미리 공증까지 받아두셨던 유언장이 있었어요. 치매 진단 받기 전에 작성한 거니까 법적으로 완전히 유효합니다. 변호사의 말에 성호는 완전히 무너졌어요. 결국 성호는 한 푼도 받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 후로 저희와 연락을 끊었어요. 지금은 어디서 뭘 하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아요. 어머니의 선택이 옳았다고 생각해요. 지연이와 저는 이제 진짜 자매가 됐어요. 20년 동안 친구였다가 이제는 친언니가 된 지연이와 함께 어머니가 물려주신 유산을 잘 관리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머니가 운영하시던 작은 식당도 함께 이어받아서 계속 운영하고 있어요. 가끔 어머니 생각이 나면 둘이 함께 울기도 하고 추억을 나누기도 해요. 미나야, 정말 신기하다. 20년 동안 친구였는데 진짜 자매였다니. 나도 그래. 그런데 지연 언니, 진작 말해주지 그랬어. 그때는 용기가 없었어. 어머니가 나를 거부할까봐 무서웠거든. 그래도 이제는 다 괜찮아졌으니까 앞으로 잘 지내자. 우리는 이제 정말 가족이 됐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숨겨진 진실을 밝혀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만약 그때 말씀 안 해주셨다면 평생 모르고 살았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성호같이 탐욕에 눈이 먼 사람은 결국 모든 걸 잃는다는 교훈도 얻었어요. 어머니는 마지막까지 누가 진짜 자식인지 정확히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지연 언니처럼 20년 동안 묵묵히 가족을 돌보고 사랑한 사람과 성호처럼 돈만 밝히고 부모를 수단으로 여긴 사람의 차이를 정확히 보셨죠. 이 나이에 이런 드라마 같은 일을 경험하게 될 줄 정말 몰랐어요.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정말 감사한 일이었어요. 진짜 가족의 의미가 뭔지 알게 됐고 새로운 언니도 얻었으니까요. 여러분도 혹시 가족 때문에 힘드시다면 진짜 가족이 누구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핏줄로 이어진다고 다 가족이 아니에요. 마음으로 이어지고 서로를 아끼고 돌보는 사람이 진짜 가족이죠. 그리고 욕심 부리지 마세요. 탐욕은 결국 모든 걸 잃게 만들어요. 성호처럼요. 우리 나이에 이런 깨달음을 얻게 되어서 어떻게 보면 다행이에요. 앞으로 지연 언니와 함께 어머니가 보고 싶어 하셨던 따뜻한 가정을 만들어 갈게요. 그런데 정말 신기한 일이 또 하나 있었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한 달 후에 어머니 방을 정리하다가 숨겨둔 편지를 발견했거든요. 지연이에게라고 적힌 편지가 서랍 깊숙이 있었어요. 지연 언니와 함께 열어봤는데 그 내용이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지연아, 미안하다. 45년 전 너를 보내면서 얼마나 가슴이 아팠는지 너는 모를 거야. 하루도 너를 잊은 적이 없었다. 너를 입양 보낸 후 평생 후회하며 살았어. 그런데 20년 전 네가 미나 곁에 나타났을 때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 내 두 딸이 함께 있구나. 그런 생각에 눈물이 났다. 내가 미나를 돌봐주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고마웠어. 진짜 언니처럼 해줘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이제 내가 떠나면 미나를 부탁한다. 너희 둘이 서로 의지하며 행복하게 살아라. 그리고 성우도 언젠가는 깨달을 거야. 그때 용서해 주렴. 사랑한다. 내 딸들아. 편지를 읽으면서 저희 둘 다 울었어요. 어머니가 평생 얼마나 마음 아파하셨을지 생각하니 가슴이 미어졌어요. 미나야, 어머니가 정말 우리를 사랑하셨구나. 응, 언니, 마지막까지 우리 생각만 하셨어. 그 편지를 읽고 나서 더욱 확신이 들었어요. 저희가 진짜 가족이고 어머니의 선택이 옳았다는 걸요. 그리고 한 달 더 지나서 정말 뜻밖의 일이 벌어졌어요. 성우가 갑자기 연락을 해온 거예요. 누나, 미안해. 처음에는 또 돈 이야기 하러 온 줄 알았어요. 하지만 성우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누나, 내가 정말 잘못했어. 어머니 아프실 때 돈 생각만 해서. 성우가 진심으로 사과했어요. 이 몇 달 동안 혼자 지내면서 정말 많이 반성했어. 어머니가 얼마나 실망하셨을지 생각하니 견딜 수가 없었어. 성우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그리고 지연 누나, 정말 미안해. 20년 동안 미나 누나 돌봐줘서 고마워. 지연 언니가 성우를 보더니 조용히 말했어요. 성우야, 우리 모두 가족이야. 다시 시작하자. 그렇게 해서 저희는 진짜 삼남매가 됐어요. 성우도 이제는 달라졌어요. 매주 어머니 성묘도 가고 저희 식당 일도 도와주고 있어요. 누나들, 내가 어머니께 제대로 효도 못한 만큼 앞으로는 누나들한테 잘할게. 성우의 말에 저희 모두 웃었어요. 어머니가 마지막에 성우도 언젠가 깨달을 거야 라고 하신 말씀이 정말 맞았어요. 지금 저희 삼남매는 정말 화목하게 지내고 있어요. 매달 한 번씩 모여서 어머니 이야기도 하고 추억도 나누고 있어요. 그리고 어머니가 좋아하시던 자장면 집에 가서 함께 식사도 해요. 어머니가 살아계셨다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정말 그러게. 우리 셋이 이렇게 사이좋게 지내는 모습 보시고 싶으셨을 텐데. 어머니 생각이 날 때마다 아쉽지만 그래도 행복해요. 어머니 덕분에 진짜 가족을 찾았으니까요. 평생 살면서 이런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될 줄 몰랐지만 정말 소중한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치매라는 병이 무섭긴 하지만 어머니에게는 어떤 면에서 마지막 기회였던 것 같아요. 평생 숨겨온 비밀을 털어놓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 말이에요. 만약 그때 말씀 안 하셨다면 저희는 평생 모르고 살았을 거예요. 그리고 지연 언니는 계속 혼자서 외롭게 살았을 테고 저도 진짜 언니가 있는 줄 몰랐을 거고요. 어머니, 천국에서도 저희 자매 사이좋게 지내는 거 지켜보세요. 그리고 성우도 이제는 정말 달라졌으니까 안심하세요. 앞으로도 저희 삼남매가 서로 의지하며 어머니가 원하셨던 대로
화목하게 살아갈게요. 어머니의 유산도 잘 관리해서 어려운 이웃들을 도우며 의미 있게 사용하겠어요. 그리고 어머니가 사랑하셨던 작은 식당도 계속 운영해서 동네 사람들에게 맛있는 음식을 대접할게요. 이 모든 게 어머니가 마지막에 주신 가장 큰 선물이에요. 가족의 진짜 의미를 깨닫게 해주신 거죠.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가족의 소중함을 잊지 마시고 서로 사랑하며 지내세요. 그리고 혹시 가족 중에 치매에 걸리신 분이 계시다면 마지막까지 사랑으로 돌봐드리세요. 분명 소중한 것들을 얻게 될 거예요. 제 사연이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안녕히 계세요.